직원들에게 주번도 해요? 아니 주번이 뭐야? 주번이라는 개념은 제가 저는 국민학교 출신 5인 미만 사업자 있다라면 5인 미만도 가도 된다. 이상인 경우가 하거나 뺀 경우, 이런 경우는 저는 5인 미만이더라도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지 말아야 될 중소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망하기 직전, 체계가 없는 곳, 사수가 없는 곳, 임금체불, 5인 미만 사업장, 평점 낮은 곳, 1인 체제 기업, 이건 뭐죠? 적자 기업, 불법 무슨 불법을 하길래 그러는 곳, 듣보잡, 구인 공고가 성의 없는 곳, 사돈의 팔촌까지 엮여 있는 곳, 직원들에게 주번도 해요? 아니 주번이 뭐야? 주번이라는 개념은 제가 저는 국민학교 출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세대 차이 느껴지네. 자본, 뭐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잠시 기억. 속어에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빼도 되겠다 하는 것들 먼저 좀 볼까요? 제가 보기에 듣보잡, 중소기업이면 다 듣보잡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듣보잡을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소기업은 다 가면 안 되는. 그렇지. 지금 저런 하이하이님, 저희 회사 듣보인데 알짜요. 저런 회사에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런 회사를 보는 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구인 공고가 성의 없는 곳,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의 없는 구인 공고에 성의 없는 사람들이 모인다는데, 이거는 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구인 공고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성의가 없다기보다, 물론 이제 이 성의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중소기업 특성상 인사팀이 없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이 있더라 하더라도 경영 지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일종의 겸직이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구인 공고라는 이거 작성하는 전문성을 갖춘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담당자의 이슈일 수 있어요. 그 담당자가 실력이 없거나 또는 거기에 중요성을 잘 모른다거나 다른 일들을 겸직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구인 공고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들에게 주번과 청소를 시키는 것, 저는 빼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기업들이 청소를 외주를 맡겨야 된다는 건데 규모 자체가 작은데 어떻게 외주를 맡길까요? 중소기업도 캐파가 엄청 커요. 직원 1000명 넘는데 중소기업인데도 있고요. 5인 미만 회사도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에는 레인지가 엄청 넓거든요. 인원이 많고 실제 사업의 규모가 커. 막 1000억이 넘어. 그러면은 보통은 청소를 안 시키겠죠. 근데 규모가 좀 작아. 10명 미만이야. 그런데 청소를 외주를 맡긴다? 그거는 미친 회사입니다. 직설적으로 해서 죄송해요. 그 회사는 100% 망합니다. 청소도 뭐 어디까지 하냐,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청소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뭐 어떻게 직원에게 청소를 시켜? 저는 그게 잘못된 생각 아닌가? 그 다음에 체계가 없는 곳으로 가봅시다. 저는 이건 빼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이게 제 발작 버튼 같은 건데, 체계 있는 회사가 대체 어딜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체계가 뭐예요? 업무 분담이 잘 정리된 회사가 있나요? 혹시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체계는 진짜 잘 돼 있다, 그런 데가 있나요? 아무래도 당연히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덜 정리돼 있겠죠.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체계라는 것 자체가 고민할 여지를 두지 않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업무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업무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체계가 있냐는 또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체계라는 것 자체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절차는 있을지 몰라도 기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그거 가다가 막 날 다 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체계라는 거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체계라는 것 자체가 있는 회사가 어딘가라는 질문을 먼저 좀 던지고 싶고, 체계라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정리할 때 체계가 잡힌다고 인식하는 거지, 체계라는 것의 실체는 사실은 없을 확률이 많다. 자기가 업무 매뉴얼을 엄청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책 같은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입사를 했어요?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줬네요. 그럼 여러분은 이거를 읽고서 업무를 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걸요? 체계는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만드는 게 실력인 거고, 그 체계를 나에서 시작해서 다른 사람, 나에서 시작해서 부하 직원, 나와 다른 부서 조금씩 연결점을 가져가게 만드는 게 기획이고, 그게 의사소통이고,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느낌은 알아요. 당연히 인사제도에 대한 기준,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 아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회사의 규모가 아직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닌데, 중소기업 대다수가 그렇잖아요. 체계를 괜히 만들었다가 회사가 커지면 체계를 다 부시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특히 성장하는 회사일수록 필요한 체계를 그때그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중소기업의 그냥 생리 같은 겁니다. 체계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중소기업이라는 거를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대기업 갈 거야,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조금 더 제가 정확하게 조금 더 현실의 리얼 월드에서 일어나는 언어로 말씀드리면 체계가 없는 곳은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성장하는 기업도 가시면 안 돼요. 성장하는 기업은 비즈니스도 막 바뀌고요.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막 들어오고요. 기존에 있었던 체계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그때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것도 체계가 필요해. 바꾸는 체계를 체계화시켜서 그 체계 때문에 우리가 막 말라 죽을 것 같아. 이런 경우 많아. 그러니까 내가 변화를 선호하지 않아? 체계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그러면 사기업 자체가 안 맞는 걸 수 있어요. 자, 망하기 직전 당연히 가면 안 됩니다. 사수가 없는 곳,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사수가 없을 확률이 많고요. 없더라도 주변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업무가 여러 형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수가 없는 것보다는 배울 게 없다. 배울 게 없는 회사. 요거는 맞을 것 같아요. 배울 사람이 없는. 사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배울 사람이 없는 회사. 요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을 바꾼다면은 네, 저도 동의. 임금체불 가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100%. 5인 미만 사업장? 글쎄요. 이거는 마치 이게 무슨 정설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별 동의 안 합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책임자가 누구냐를 보고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의 철학, 전략. 5인 미만 사업장은 아까 위에랑 좀 겹치는 배울 사람이 있다라면 5인 미만도 저는 뭐 가도 된다. 수당이나 노동법 안 지키려고 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동의. 제 생각에는 업력으로 봤을 때 제대로 어쨌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5인 미만이다. 요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저도 3년 이상인 경우 수익 구조가 미미하거나 적자인 경우 이런 경우는 저는 5인 미만이더라도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평점 낮은 거 저는 이 평점을 안 믿기 때문에 저는 빼겠습니다. 평점 낮다고 안 가면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되게 구린 회사인데 평점 좋은 회사들을 어떻게 해석하죠? 그래서 평점 낮은 곳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제가 좀 드리자면 1점대는 좀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자 기업 이게 일시적인 건지 지속적인 건지 이런 거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불법 저지른 건 당연히 이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불법이 뭐냐는 또 중요한 것 같아.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법 뭐예요? 누구 뭐 사람 죽이라 그래요?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다 잘라서 어디 버리라 그래요? 어떤 걸 시키길래 대체? 제가 들은 거는 뭐 그런 거였어요. 퇴근하기 전에 일 시킨 불법이래. 진짜 이게 정말 어떻게 주말에 막 전화하면 불법이래. 막 이 참. 예를 들어서 다단계나 부동산 관련 불법이다 그게 명확하다 그럼 당연히 가면 당연히 안 되죠. 자, 사돈의 8천까지 엮여 있는 거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성장 못합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본 잠식 기업 위험합니다. 안 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적자 기업하고 이거는 결이 같은 건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적자라는 게 일시적인 거일 수 있어요. 자본 잠식은 뭐냐면 초기에 회사를 설립할 때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자본 잠식 끝났다는 거는 지금 회사에 돈이 없다. 조금 더 지나면 임금체불까지 가겠죠. 회사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순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Wake up, run, stand up, run, do no, 걱정